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어경수입니다. 그 자궁경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궁의 입구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임신을 하고 이제 질식 분만을 할 때 아기가 나오는 입구를 얘기하는 게 이제 자궁경부이고, 그 부분에 암이 생겼을 때 자궁경부암이라고 진단받게 됩니다. 이 암이 매우 특이하게도 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PV는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세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더욱 진행되어서 암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성접촉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접촉이 활발한 20세 이상의 건강한 여성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바이러스 검사와 이제 세포 검사 등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신까지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리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출혈입니다. 생리가 아닌 거가 확실한데 계속적으로 이제 질출혈이 묻어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고, 아울러서 약간 진행한 경우라고 하면은 생리가 너무 길어진다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악취가 나는 분비물 같은 것들이 아주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에도 한 번쯤 의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건강한 성인들, 여성들, 남성들 상관없이 한 80%, 90%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하는 거는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저희가 권유드리는데, 자궁경부의 세포 검사 등을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면은 충분히 암이 되기 전에 다 발견하고 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암으로 진행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아무 이상도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분은 진행하고 어떤 분은 진행하지 않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제 뭐 몸에서 이제 면역 능력 등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 관련되지 않나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건강한 여성들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꼭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꼭 받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 받으시다가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조직 검사 등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건강한 여성들은 1년에 한 번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교실 남은지입니다. 난소암이라는 거는 그 우리 몸의 대표적인 생식기관, 그러니까 그 배란이라 뭐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난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난관,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몸의 그런 내장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복막, 그 부분에 생기는 암을 총칭해서 난소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란이랑 뭐 호르몬 분비 같은 거 말고는 별다른 그런 기능이 없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한 뭐 80% 이상에서 복수가 차기 시작을 하는데, 뱃속에 가득 물이 차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임산부, 만삭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불러올 정도로 이제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고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숨도 차고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난소암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이렇다 할 정기검사 방법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난소암의 고위험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난소암하고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그 유전적인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스스로 예방적 유방 절제술도 했고 예방적 난소난관 절제술도 했고 그랬죠.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뭐 유방암, 대장암, 뭐 난소암
그런 종류의 암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서 본인이 이제 난소암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요즘에 그 보험으로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면 이제 가족들은 그 해당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병원에 와서 검사를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피 검사로도 그 본인이 유전적으로 난소암에 대한 위험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적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난소암이 전체 난소암의 20%, 높게는 한 25%까지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인이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위험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 일반 사람들한테서 있는 위험 인자라는 건 이제 생리를 되게 오래 하는 거, 이른 초경이나 아니면 늦은 폐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출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 뭐 수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난소암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난소암에 대한 그 위험 요인이 있어서 본인이 난소암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서 사전에 자기 자신의 이런 위험도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초음파나 난소 종양 표지자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난소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위험 예방 시술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설사 난소암이 발병이 되더라도 이제 비교적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이나 항암 또는 뭐 표적 치료 등의 그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인지를 하셔서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김주흥입니다.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는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수술을 한 것으로 그 이외의 원인들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구화된 식생활이 많은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성 호르몬에 있어서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초기 증상 내지는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제 유방암 학회나 여러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가 검사를 하도록 많은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가 검사를 해 보았을 때 유방에 뭔가 만져지는 종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방외과 의사에게 내원하여서 진찰을 받고 좀 진료를 받아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져지는 종물이 있다는 거는 본인의 정상적인 유방 조직이 만져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 정상 조직 내에 어떤 유방암이라고 하는 혹이 생겨서 그것이 피부에 만져지는 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두 분비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특히나 혈성 유두 분비물, 불구스름하게 분비물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또 그것도 유방암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성 유두 분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유가 생산돼서 나오는 길인 유관에 암이 생기거나 또는 그 암 조직이 그 유관을 침범을 해서 그 피 색깔이 나는 그런 분비물을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혈성 유두 분비물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자가 검사를 할 때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의 유방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양쪽의 가슴이 이전과 다르게 좀 비대칭이 생긴다거나 내지는 어느 특정한 부분이 움푹 패여 보인다거나 내지는 유방 피부를 보았을 때 어떤 염증이 있어 보인다거나 내지는 귤껍질처럼 뭔가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떤 움푹움푹 패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든지 그런 어떤 피부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유방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방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쿠퍼 인대라고 하는 여러 개의 인대, 마치 우산으로 비유를 하면 우산살들이 여러 개 있죠. 우산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인대들이 유방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암덩어리가 그런 인대의 일부를 침범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패여 보이거나 내지는 모양이 틀어져 가지고 양쪽이 비대칭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어떤 정기 검사는 국가암검진권고안에 따르면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 굉장히 중요하고 잘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도 자가검진을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끝나고 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가 가슴이 가장 작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용이합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을 통해서 혹시 만져지는 종물은 없는지, 멍울이 만져지지 않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의 김상훈입니다. 자궁 내막암은 자궁 안쪽에 내막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궁은 자궁 체부와 자궁 경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자궁 체부에 그 중에서도 자궁 안쪽 이제 아기가 착상되는 내막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자궁 내막암이 왜 생기는지는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패턴,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비만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산 연령,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이제 아주 늦게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 출산을 안 하면서 자궁 내막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궁 내막암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궁 내막암은 개복을 해서 이제 자궁과 난소, 나팔관, 그리고 대동맥 주위, 골반의 림프절들을 절제하는 거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시 림프절, 형광 이미징을 이용한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림프절 절제술을 다 하다 보면은 림프절 절제술에 따른 후유증들, 즉 하지 부종, 또 림프 낭종, 이런 것들이 자주 생겨서 환자분들이 수술에 많은 불편들을 겪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자궁 내막암이 가장 전이되기 쉬운 그런 감시 림프절들만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술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 림프절 절제술은 형광 이미징, 즉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하면서 형광 이미징을 이용해 감시 림프절만 정확하게 찾아서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수술 중에서도 단일공 전용 로봇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단일공 전용 로봇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일공 전용 로봇은 배꼽 하나에 이제 구멍을 뚫고서 그 안에서 이제 카메라와 3개의 팔이 펼쳐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카메라, 그 다음에 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팔이 3개가 나오는데, 여러 개를 구멍을 뚫고서 하는 로봇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로봇 수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배꼽에 한 2.5cm 정도의 흉터만 남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흉터는 없어지고 배꼽에만 살짝 이렇게 흉터만 남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형광 이미징을 이용한 감시 림프절 탐색술이 신의료 기술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많은 자궁 내막암 환자분들께서 이런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 가능한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궁 내막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